부산 KT 소닉붐의 2019-2020 시즌 프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KT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부산발 또 양궁 농구로 팬분들에게 굉장히 재밌는 농구를 보여줬는데 올 시즌 KT의 강점 그리고 약점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? 우선 이제 약점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외국인 선수 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? 이동환 기자가 NBA 전문가고. 네, 이동환의 NBA 노트 그 그렇죠. 주인공 이동환 기자이십니다. 그렇죠. 아시네요. 네. 바이런 밀레스 그리고 알 손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소개부터 먼저 맡기죠. 예, 둘 다 NBA 리거입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름을 들어봤었는데, 예,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. 그렇죠. 예. 이거 모르면 NBA 전문가냐? 그렇죠. 예, 알아야지. 예. 진짜 이 두 선수 모르면은 그거 이제 명함 때려쳐야 됩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바이런 물린스 사실 멀린스죠. 국내에서 불리는 거는 멀린스인데 이 선수는 사실 예전에 샬럿에서 뛸 때가 사실 NBA 팬들에게 가장 기억에 그렇죠. 많이 남아있는 네. 2m 13cm 사실 맨발 키로도 2m 12cm예요. 그러니까 진짜 리얼 7풋이라고 NBA 팬들끼리 말하는 정말 장신의 슈팅력까지 갖춘. 근데 이 선수가 드래프트될 당시에 NBA에 장점이 뭘로 꼽혔냐면 이렇게 키도 크고 슈팅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운동력도 신장 대비 되게 좋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 시즌 일본 리그에서 뛴 어떤 영상들을 봐도 이 정도 신장에 이런 운동력 가진 외국 선수 찾기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몸 상태는 되게 좋아 보였고 그랬는데 이 선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기사나 방송을 통해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된 문제인데 멘탈 문제가 되게 거론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팀에서 한 시즌을 보낸 적이 거의 없다. 미국을 나와서는. 예, 그런 얘기가 있고 팀 훈련도 일본에서 제대로 참가를 안 해서 되게 속을 많이 썩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취재 기자들한테 좀 전해 듣기로는 지금도 KT에 좀 적응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진 개인 역량이나 재능 자체는 되게 좋은 선수예요. 근데 과연 한국식 농구에 그리고 한국 팀 분위기에 이런 것들 적응할 수 있냐. 물론 서동철 감독이 좀 다른 타입의 어떤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리고 한국 특유의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 소화하면서 팀 훈련도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이냐. 왜냐면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것들이 되게 변수가 될 수 있는,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트 안보다 코트 밖에서의 모습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선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니 지난 시즌 KCC의 외국인 선수 작은 외국인 선수 누구죠 이름이? 마커스 킨 혹은 마키스티그. 스티그. 마키스티그처럼 향수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? 그럴 수도 있죠. 예. 그러면 이 멀린스에 대한 소개를 좀 디테일하게 해주셨는데 그 손트는 어떤 선수인가요? 이 선수는 사실 NBA에서는 되게 운동력 좋은 포워드로 되게 많이 유명세를 탔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2007년 드래프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. 그 이후로 NBA에서 계속 뛰어왔는데 무릎 부상을 한번 크게 당한 뒤로 이 선수가 그냥 기본적인 주가 자체가 되게 내려간 상태. 그러니까 운동량이 좀 떨어져 있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예전 같은 만약에 부상 없이 예전 같은 운동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은 아마 한국에는 안 왔을 선수인데. 여기 안 오죠. 그렇죠. 근데 나이도 먹고 부상 여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기량이 좀 하락한 채로 한국에 지금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이름값 대비 당장 이번 시즌 현재 시점에서 기대할 것이 아주 많긴 좀 힘들다. 다만 최근에 KT가 제주도에서 삼성이랑 연습 경기하면서 전지훈련도 같이 했는데 삼성 쪽에서 나온 얘기가 손툰이 정말 좋은 플레이, 되게 노련하다, 클래스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선수가 어쨌든 경험은 되게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NBA 리거 특유의 그리고 해외 경험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련함을 좀 KT에서 보여준다면 이 멀린스가 가진 왠지 모를 불안함 이거를 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 말씀해주신 손튼 선수의 좀 장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손튼 선수의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37인데 상당히 좀 걱정이 됩니다. 류동혁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쿼터를 뛰는 게 아니고 이제 총 합쳐서 4쿼터만 뛰면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출전 시간만 좀 조절을 해준다면 20분 내외로 조절을 해준다면 알소든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아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야구에서 강속구를 던지던 투수가 어깨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변화구 투수로 바뀌는데 오히려 더 농염한 농익은 그런 이제 투구를 보이는 것처럼 이 선수가 좀 그래요. 예전에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운동력을 믿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투박한 농구를 갖다 보였다면 지난 시즌 저도 우루과이 리그 경기를 갖다 좀 봤었는데 거기에서는 뭐 어느 순간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밸런스를 잡는다던가 내외곽에서 상대를 보면서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그런 공격을 한다던가 이런
그 농구 센스 또는 농구 IQ가 굉장히 좋은 그런 플레이가 다 많이 펼쳤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활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수비 어떤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공격의 다양한 옵션들 이런 걸 파생시키면서 KT에게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멀린스, 손튼 이 선수들과 국내 선수의 조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KT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가드가 허훈 선수가 있고 김윤태, 김종범, 조상렬, 최성모, 포워드는 김영환, 양홍석, 지금 박준영, 그리고 센터는 김민우, 이정재, 김현민 이렇게 있는데 이 선수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젊고 활동력은 좋은데 승부처에서의 어떤 그걸 풀어나가는 노련함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두 선수는 구심점은 될 수가 있다 분명히.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바이런 물렌스 선수가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선수가 이제 활동력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수비보다는 공격이 좀 더 강점 있는 선수거든요. 근데 그 KT는 기본적으로 수비에서 어떤 강력한 구심점이 있으면 더 좋은 그런 팀이 될 수가 있는데 바이런 물런스 선수가 거기에 100% 맞지는 않아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그런 코칭 스태프의 노력이 필요한데 아까 이동환 기자의 말했다면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런 물런스 선수가 들어가는 거는 도움은 분명히 된다. 그리고 알손드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승부처에서 동료들을 활용하는 그러면서 양홍석이라든가 김현민이라든가 양홍석은 외곽에서 김현민은 2대2 공격을 하면서 안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. 그래서 조화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류 기자님께서 외국 선수와 국내 선수의 조합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동환 기자가 생각하기에 사실 지난 시즌 KT가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그 랜드리 체제의 양국 농구가 더 높은 곳에 못 갔던 것은 결국 골밑 수비였거든요. 그쵸. 올 시즌 멀린스와 손튼 조합에서 KT의 골밑 수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분명히 나아질 걸 봅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장 자체가 되게 높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멀린스의 코트박 문제를 언급했지만 어쨌든 코트에 있을 때 이 선수는 랜드리에 비해서 15cm 이상 커요. 예, 기본적인 신장 자체가 다르고 이번 시즌에 온 외국 선수 중에 최장신에 속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런 리바운드 문제 이런 것들을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서원철 감독이 이 멀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멀린스가 스트레치형 빅맨으로 되게 좀 초반에 들어왔을 때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3점 슛만 던지게 하려면 이 선수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B리그, 이제 일본 B리그에서 뛸 때, 포스트에서 1대1 공격도 잘 펼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. 아마 랜드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지점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이제 지난 시즌 가장 큰 문제였던 페인트존 득점 생산이 되게 잘 안 되는 점. 랜드리도 결국에는 외곽에서 놀아야 되는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멀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게임 운영은 허운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좀 많이 기대는 좀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골밑은 분명히 지난 시즌보다 훨씬 좋아질 겁니다. 그리고 양홍석이라는 정말 한층 성장한 이 장신 포워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리바운드 문제에서는 많이 벗어날 것이다. 다만 결국에는 단신 외국 선수 없이 시즌을 치러야 되잖아요. 근데 KT는 지난 시즌에 이 단신 외국 선수들의 게임 운영을 되게 의존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허운이나 김윤태, 최성모 같은 선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노련하지 못해서 승부처에서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무리한 슛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대로 또 딜레마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그럼 이어서 바로 올 시즌 KT의 성적과 주목해야 할 선수 한 명을 꼽아주시죠. KT는 올 시즌에 저는 6강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멀린스가 왔지만 이 선수의 코트박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국 가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팀이기 때문에 국내 가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변수가 좀 있다고 보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7위 얘기하겠습니다. 7위. 예, 그러니까 지난 시즌처럼 접전 되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 경험의 부족, 노련함의 부족으로 지는 경기들이 몇 경기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결국에는 6강 싸움에서 나중에 순위를 가를 때 좀 안 좋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좀 아쉽게 7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주목할 선수는 허운. 예,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월드컵 갔다 왔잖아요. 근데
솔직히 말하면 거의 마지막 경기 제하면 되게 못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거의 뭐 경기도 사실 거의 나오지 못했고, 근데 대표팀 갔다가 한국에 와서 제주도에서 전지훈련 함께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로는 월드컵 가서 이제 그런 피지컬 좋은 장신 외국 가드들, 유럽의 장신 가드들 이런 선수 상대하면서 되게 기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선수가 한층 더 성장한다면 KT의 성적 자체도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허운의 활약을 주목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. 우리 류 기자님께서는 KT의 성적과 또 주목해야 할 선수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? 저는 이동환 기자하고 비슷해요. 거의. 저도 7위를 예상을 했고, 사실 지난 방송 때 KT를 6강 탈락권으로 놨다가, 그리고 이제 다시 리뷰 방송을 할 때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. 아, 네. 잘못했다고. KT 때문에. 그래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이제 저도 이제 6위 안에 좀 이렇게 넣고 싶었는데, 지금 기본적 전력 자체는 딱 6강권이긴 해요. 6강권이긴 한데, 저도 7위라고 예상을 하고, 그리고 저는 주목해야 될 선수 똑같아요. 허훈 선수.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키를 쥐고 있어요. 이 선수가, 그러니까, KT 코칭 스태프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. 지난 방송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, 동년배에 비해서는 클래스가 좀 다른 선수, 그리고 대표팀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먹히는 선수. 맞는 얘기요.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. 제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근데 문제는 이 선수의 고질적인 약점은 수비. 그리고 또 하나는 포러스 때의 어떤 팀 공헌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들. 이 두 부분이라고 보는데, 이 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허훈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서 득점의 어떤 극강을 보여가지고 그런 약점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를 갖다가 채워 넣든지, 아니면 이 두 가지 약점을 갖다 어느 정도 메우면서 가든지, 이 두 가지인데, 허훈의 지금 성향상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자기가 많은 득점을 하고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런 약점, 두 가지 약점에 대해서 채워넣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일 것 같은데, 그랬을 경우에 KT가 가질 수 있는 팀 전력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저는 지금 측정을 못 하겠어요. 그건 실전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KT의 가장 키포인트는 허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두 분께서 올 시즌 주목해야 할 KT 선수로 허훈을 공통적으로 꼽아주셨는데, 허훈 선수 그리고 새롭게 바뀐 외국인 선수 멀린스와 손튼, 이 선수들이 과연 올 시즌 KT에 어떤 새로운 양궁 농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.